안녕하세요. 강의를 맡은 장선화. 김현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딩 학원이 인기였다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가 배워야 할 기술 중에 코딩이 우선이라는 말에 학부모님들이 코딩 학원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우리 아이 뒤처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코딩이 뭔지, 또 왜 필요한지,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코딩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코드를 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혹은 유튜브 영상에서 손뜨개질 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실로 손뜨개질을 해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 수 있죠. 코딩도 이처럼 특정 목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손뜨개질과 비슷하게 목적에 맞게 하나하나 코드를 꿰는 방법을 잘 알아야겠지요? 그럼 글쓰기 강의를 오래 해온 제가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주 박사님과 함께 글쓰기와 프로그램의 비슷한 점, 그리고 다른 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밍은 언어를 사용해서 논리적 구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글쓰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듣는 언어로 만드느냐가 다른 점이겠지요? 비유를 해볼까요? 수학이 과학의 언어라면 한글, 영어와 같은 모국어는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 코볼, 자바, 파이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처음 보는 언어들이다 보니 처음 배울 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보면 우리말이나 일본어와 같은 동양의 언어가 중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고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와 같은 서양의 언어는 그 어원이 라틴어에서 갈라져 나왔거든요. 그럼 컴퓨터의 언어도 계통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목적과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각 프로그래밍 언어는 특정 분야나 작업에 적합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언어는 하드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파이썬은 간단하고 읽기 쉬운 구문으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웹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인간의 언어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아, 예. 제가 예전에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프로그래밍하고 글쓰기하고 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비슷하다는 설명은 아마 이 논리적인 글쓰기에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글쓰기에도 사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크게 범주를 나눠보자면 시, 소설, 문학 수필 같은 창작 글쓰기하고 자기소개서, 뉴스 기사, 논술 같은 실용 글쓰기가 있어요. 글쓰기 중에서 프로그래밍과 비유할 수 있는 글쓰기는 논리적인 글쓰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프로그래밍과 논리적인 글쓰기에 공통점이 이제 보이네요. 바로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논리적 사고는 코드를 작성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계산 및 로직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로직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프로그래머는 정확하고 일관된 논리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글쓰기에서도 논리적인 사고는 중요하고 이에 따라 논리적인 순서와 구조가 필요합니다. 글쓰기도 일종의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시지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가는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논리적 순서에 따라 표현해야겠지요. 예, 그럼 이제 창작 글쓰기와 프로그래밍의 차이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외부의 명령에 따라 시키는 대로 산출물을 뽑아내는 것이니 인격이나 정체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시나 소설은 인간의 상상력이나 영감에서 시작되어서 플롯을 만들고 글의 형식으로 풀어나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밍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자체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되면서 컴퓨터가 소설이나 시를 쓰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모방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이것을 두고 인간의 영감이나 상상력을 비유할 수 있는 단계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힘듭니다. 인공지능은 글로 감정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는 있지만 감정적인 수준에서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글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정확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사람이 기대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의미와 어조의 뉘앙스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사람의 감정이나 컨텍스트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컴퓨터가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영감을 얻어 산출물을 내놓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될지는 아직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말에 궤발, 개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인데요. 고양이와 개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통 글씨를 잘 못 쓰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글을 궤발, 개발이라는 말에 비유하기도 하죠. 아무렇게나 써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죠. 글쓰기를 할 때 무엇인가 잔뜩 써놓았는데 읽는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썼을 때 아휴, 글을 참 궤발개발 썼네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글쓰기는 읽는 사람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죠. 일기는 내가 첫 번째 독자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과 같은 평가를 위해 쓰는 글은 심사자가 우선적인 독자일 겁니다. 그런데 독자가 이해할 수 없도록 쓴 글이라면 쓰지 않으니만 못한 격이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논리적인 구성입니다.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쾌하게 글로 써낼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논리적인 글쓰기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글을 풀어내기 전에 쓰기를 권한답니다. 프로그래밍과 논리적인 글쓰기가 비슷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군요.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구조를 잘 짜야 한답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이라고 하죠. 디자인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예, 디자인하면 패션 디자인 같은 게 저는 먼저 떠오르네요. 프로그래밍에서도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가 봐요. 네, 프로그래밍을 하며 알고리즘을 조직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나 계획으로 특정한 입력을 받아서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 단계를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어원을 말씀드릴게요. 알고리즘은 9세기 페르시아의 수학자였던 무함마드 알과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면 프로그래밍 명령어의 집합이기도 하지요. 논리적인 구조를 먼저 세워서 글을 쓸 때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글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해서 글쓰기를 때로는 건축에 비유하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건축에 비유할 수 있답니다. 업무 플로우에 맞는 로직, 즉 논리를 세우고 입출력을 정의하고 어떤 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한 뒤 코딩을 해야 시간도 절약하고 깔끔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에 비유하기 딱이지요. 만약 논리를 세우지 않고 코딩을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거나 이른바 중구난방식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질문자 혹은 이용자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결과물만 잘 나온다면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코딩을 할 때 마구잡이로 한다면 나중에 프로그래밍 수정을 하거나 보완해야 할 때 아주 어려워진답니다. 프로그래밍은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게 숙명입니다.
제대로 논리적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자신이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잊어버려서 수정할 때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답니다. 또한 논리 구조가 없는 코딩은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자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손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래머가 와도 이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로지컬하고 간결하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아, 그렇군요. 글을 쓸 때 구상을 하지 않으면서 두서 없이 중구난방식의 글이 되는 것과 비슷하네요. 구상하지 않고 쓴 글은 목차 없는 책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인데 정작 독자가 이해할 수 없게 써놓았으면 왜 글을 쓰는지 알 수가 없게 되죠. 결국 글쓰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뭡니까?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앞서 김 박사님이 손뜨개질을 예로 들었는데요. 예전에 우리 막내 고모가 손뜨개의 달인이셨어요. 어릴 때 할머니 등에서 엎혀서 손뜨개질을 할 정도로 손재주가 타고나셨거든요. 고모가 손뜨개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눈을 감고도 혹은 TV를 보면서도 손이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끼, 셔츠가 뚝딱 그냥 짜져서 나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손뜨개질을 할 때에도 무엇을 짤지, 또 어떤 색을 배합할지, 그리고 어떤 모양을 만들지 도안을 보고 디자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본격적인 뜨개질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뜨개질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도 그와 같은 설계 과정이 필요하죠. 이 디자인 과정을 위해 뜨개질의 필요와 목적이 중요하듯이 프로그래밍도 그렇답니다. 프로그래밍은 필요와 목적에 따라 현실에 벌어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일정한 명령을 내려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필요와 목적만 정확하다면 어떤 일이든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 또는 백신 여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마스크가 남아있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거나 코로나 백신 여유분이 있는 병원을 쉽게 알 수 있는 앱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쉽게 앱이라는 말을 쓰는데 앱이란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용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즉, 앱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나 업무의 목적성만 명확하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 앱으로 만들 수 있겠죠. 프로그래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말한 예시와 같이 일상의 다양한 일들에 침투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라 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사회를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면서 더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코딩을 해야겠지요? 최근에 챗GPT가 코딩 작업을 하게 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네, 실제로 최적화된 코드를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해 줄 수 있답니다. 코딩을 할 때 좋은 논리적 구조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다만 인간이 어떤 의도로 그러한 프로그래밍을 만드는지 챗GPT는 알 수 없겠지요. 최근 개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도움을 꽤나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드 조각들을 더 빨리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이 놓치는 부분을 잡아주기도 한답니다. 초보자들도 챗GPT를 이용하면 좋은 코드를 손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를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군요.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낸다는 속담 말이죠.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행복해질 것이냐가 결정나겠네요. 오늘 강의를 하면서 느낀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이과 전공자로 살다 보니 글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 박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논리적인 글쓰기와 프로그래밍이 비슷한 점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과, 문과의 장벽이 사라져가고 있죠. 일부 대학에서는 문과 학생을 이과에서 선발하겠다는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문과든 이과든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생각 구조를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